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장안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용들을 확실하게 이해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0부터 4까지 동의된 확률별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 이때 0부터 3까지의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넓이가 확률이다 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넓이를 좀 구해가야 되는데, 이 앞쪽 이 넓이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2K 되겠고, 다음은 이제 삼각형 넓이니까 K 이렇게 처리돼서 3K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넓이 총합, 확률 총합이니까, K 값은 3분의 1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때 0부터 3까지다. 0부터 3까지면 중간인가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저는요, 아예 요 넓이를 구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구해가는 것보다 한 번 이렇게 구해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요 삼각형에서 여기 이제 3이니까 중점 부분이니까, 여기 삼각형 넓이에 여기 이제 4분의 1 차지되겠습니다. 삼각형 넓이의 4분의 1 부분 이만큼 차지되는 거니까, 여기 넓이가 K였나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4분의 1K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이곳에다 딱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제 1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에 이제 정반대를 구했으니까 전체에서 12분의 1을 빼서 답을 해낼 거니까 정답은 12분의 11이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좀 살짝 센스 있게 대체한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헷갈리는 건 아니시죠? 자, 그렇다면 처음에 이제 넓이가 확률이다 라는 개념을 통해서 정확하게 K 값을 구해가는 이 과정을 정확하게 잘했다면 또 1번 문제답게 정확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평균 표준 편차가 좀 주어져 있는데 변수 변환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변수 변환한 자, expectation ax 플러스 b 이 계산 결과는 우리가 a expectation x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이 계산 결과. 근데 이제 중간에 계산 결과가 지금 3으로 나왔으니까 3a 플러스 b 이렇게 계산한 결과는 2입니다. 라는 관계식이 나왔겠고요. 그 다음에는 분산을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요거는 a x 이렇게 되겠죠? 원래 이제 절대값을 붙여야 되죠. 절대값 붙여야 되겠군요. a 값이 0보다 작다 됐으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x a가 어디 갔네요. 이게 자꾸 이렇게 미스하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a 시그마 x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문제에서 이제 이 결과 자체가 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시그마가 x가 좀 2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2를 좀 대입해 주면 됩니까? 이런 결과. 자, 알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에다가 2분의 2a 이렇게 처리한 결과가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자, 그렇게 되면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결과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다 좀 대입해 주면 되겠죠? a 값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좀 처리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 b 값은 2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7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a 더하기 b를 구해달라 더하기 해주니까 2분의 6에 3 이렇게 가면 되겠죠? 산수를 요리조리 좀 왔다리 갔다리 해서 복잡하게 만듭니까? 에이, 자, 그래 봤댔자 간단한 연립방정식처럼 풀어가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변수 변환식 평균 형태 표준 편차 형태의 변수 변환식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점검만 잘 되어 있다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살핍니다.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0일대의 확률이다. 독립시행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항 분포 관련인 거죠.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질 확률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번 중에서 자 0일대 확률이니까 나오지 않았다. P가 0제곱, Q가 세제곱 이렇게 처리됐다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125분의 27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1이고 이것도 그러니까 Q 세제곱인데 이 부분이 이제 5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Q 값이 5분의 3이다. 그럼 이제 P 값이 5분의 2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겠다.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P 구해가는 건가요? 오호, 그러면 가볍게 5분의 2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 분포. 독립시행은 확률은 이렇게 이항정리 형태를 이용한 식 형태로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핍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다음
성질을 이제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정규분포 평균이 이제 20 이렇게 되는 정규분포가 되어 있죠. 20에서 대략 대칭 구조 형태로 정규분포를 그리겠습니다. 20 됐습니까? 그때 이제 13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13보다 클 확률, 그럼 이제 이 오른쪽 확률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데 됐습니까? 근데 이제 A보다 작을 확률이다. 근데 지금 확률이 좀 같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건 무엇을 물어보는 건가요? 정규분포는 평균에 대해서 뭐다? 대칭이다.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값들은 이런 부분들에 있는 값이 이제 A가 돼 있어서 A보다 이제 작을 확률, 이제 반대편 확률이 좀 이렇게 쭉 표시되어야 두 확률이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겠죠? 자, 대칭 구조라고 했으니까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이 간격이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아야 되겠죠? 13, 20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7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이 A 값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27이 되겠다. 라고 해서 자, 정규분포의 대칭 성질을 좀 물어보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의미 파악 조금만 간단하게 하면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112334. 여기 두 개씩 겹쳐지는 부분들 좀 잘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적혀져 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문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나오는 공이 적힌 두 수의 곱을 확률 변수라 x라고 하겠다. 이때 이제 다음 이것도 좀 범위를 좀 구해야 되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 0보다 크다를 이제 만족해 주는 확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은 뭐 인수분해가 되는 건가요? 2, 8, 1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x-2, x-8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돼서 처리하게 되면 x 값이 2보다 작거나, 이거 대문자를 써야 되는데 x 값이 2보다 작거나 x 값이 8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두 숫자의 곱이 2보다 크거나 2보다 작거나 8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적힌 숫자들을 곱하기 해서 2보다 작아지는 경우는 1, 1 이렇게 해서 1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2, 4, 8 이것까지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3, 4, 12 있겠고, 3, 3도 있네요. 3, 3은 9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런 1, 1 이렇게 뽑는 게 한 가지가 되겠고, 3, 4는 3이라는 숫자가 두 개 있으니까 이제 두 가지가 되겠고, 3, 3도 이건 한 가지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6개의 공 중에서 두 개를 골라내는데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가지수가 좀 많지 않은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 5, 15가 되는 거죠. 15에 4 이렇게 돼서 확률은 이제 15분의 4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두 숫자 곱하기 해서 주어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인수분해해서 이제 범위 표시해가는 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그죠? 자, 요거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돼 있으니까 그때 이제 순서쌍들을 좀 이렇게 좀 직접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확률 문제인지 경우의 수 문제인지 나중에 좀 헷갈리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네요. 자, 전체 가지수는 6개에서 2개 꺼낸다 라는 부분 또 확실하게 표시하면 무난 이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한번 던질 때 나온 눈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사이 한번 던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1, 2, 3, 4, 5, 6 이런 눈이 나오겠고, 뭐 확률들은 전부 다 똑같이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에게 있겠고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평균부터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6분에 있는 상태에서 전부 1부터 6까지 다 더하기 하는 건가요?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하죠? 그냥 뭐 1 더하기 2 더하기 뭐 다 쓸까요?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이건 뭐 시그마 K를 좀 이용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게 편리한가요? 하죠. 뭐 2분의 항수 6개에다가 초항 플러스 마랑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6 이렇게 소거되는 거니까 2분의 7 해서 어쨌든 평균을 좀 잘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의 평균을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각각의 변수들을 곱하게 해주면 뭐 1제곱, 2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6분의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해서부터 이제 6제곱까지 처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자, 그럼 어떻게 되죠?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6 하나 이렇게 소거하게 되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6분의 3, 7이 21 이렇게 처리되니까 91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산수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자, 분산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6분의 91에서 됐고 평균 2분의 7의 제곱을 빼야 되는 그런 형태죠. 자, 그러면 6분의 91에서 빼기 4분의 49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것도 뭐 그럼 얼마가 돼요? 12분의 1로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까? 자, 2배 해줬으니까 182가 되겠고 여기는 또 3배 3, 9, 27, 3, 4, 12, 147 이렇게 처리됩니까?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2분의 3에다가 5가 되겠고 7에서 4를 빼니까 35 이렇게 쳐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약분 또 안 되나요? 약분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좀 일단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좀 무엇을 물어봤죠? 분산을 물어봤습니다. 분산 2x 그냥 지금 변수 변화 좀 이렇게 처리한 건데 이건 이제 4배의 바리안스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구한 것에다가 4를 좀 이제 곱하기 해서 12분의 3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3이 되겠고 3분의 35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 완벽한 산수 문제인데요. 그죠? 자, 확률 분포표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하는 부분들이 이제 시험 범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자, 분포표가 너무나 단순하게 좀 나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주사위 던져서 1, 2, 3, 4, 5, 6 나오는 거니까 뭐 특별한 항목이 없는 거죠. 자, 이때 이제 평균, 그 다음에 제곱 평균 이 과정 거쳐서 이제 분산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변수 변화에서 좀 조금 살 붙였는데 이 부분 뭐 대단한 것 같지 않고요.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평균 분산 구해가는 과정 확실하게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얼마나 잘 산수하느냐, 뭐 이런 계통이 관심이 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주사위를 한 개를 던져서 3의 배수이 나오면 동전을 2번 던지고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으면 동전을 1번 던진다.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시행이 좀 바뀌는군요. 동전을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이때 다음 시기에 이제 분산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동전을 던지게 될 때 1번 던진다 2번 던진다 하니까 동전을 맥시멈으로는 2번 던지는 거니까 앞면 나온 횟수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크게 이제 3개의 부분으로 나눠지겠습니다. 자, 일단은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3의 배수는 3, 6 이렇게 되니까 확률이 3분의 1인 거죠. 이때 이제 동전을 2번 던지는데, 자, 앞면이 안 나온다는 확률은 안 나올 확률이 4분의 1인 거죠. 한 번 나올 확률은 4분의 2가 되겠고 3분의 1 확률로 2번 나올 확률도 4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벌여야 되죠?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으면, 즉 3분의 2 확률이 되게 되면 이때는 이제 동전을 이제 한 번 던지는데 안 나올 확률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나올 확률도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2개 나올 경우는 없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확률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맨 밑에 부분 계산해주면 이건 이제 12분의 1 간단히 끝났고요. 자, 그럼 이제 확률 계산 12분의 1을 좀 처리를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분의 1에다가 여기가 6분의 2면 12분의 4, 12분의 5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면 중간 부분들 뭐 계산하지 않아도 전체 확률 총합이 1이 돼야 되니까 12분의 6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되면 이제 표가 완성됐습니다. 확률 배수 자체가 0, 1, 2 이렇게 됐을 때 확률들은 12분의 5, 6, 1 이런 형태로 좀 계산되면 되겠습니다. 좀 확률표를 좀 성의롭게 썼나요? 자,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을 데려왔으니까 합 1까지 좀 써드릴까요? 자,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자, 평균부터 구해보죠. 그러면 12분의 처리가 되겠고, 열심히 곱하기도 더하기 해주면 6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8 되겠고, 8이면은 이쪽은 0이니까 계산 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2분의 8, 8이니까 4, 2, 8, 4, 3, 12 해서 계산해서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곱의 평균 구하라. 그러면 역시 12분의, 여긴 여전히 6이 되겠고 4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12분의 10 이렇게 처리되니까 6분의 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분산을 구해가면 절차. 그러면 6분의 5에서 3분의 2 제곱해서 열심히 빼야 되는 거니까 9, 6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뭘 통분해? 18로 통분되는 겁니까? 그러면 3, 5, 15 4에다가 9였으니까 2를 또 곱해야 되니까 8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면 18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2에다가 7 이렇게 돼서 분산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문제에서는 또 마지막에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변수 변환까지 나왔습니다. 18 x 플러스 5의 분산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면 뭐 앞에 있는 계수 제곱 18 제곱 버리언스 x 분산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하고 많은 숫자 중에 이걸 선택한 이유를 알겠군요. 이렇게 이제 18분을 대입을 좀 처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가 이제 약분되는 거니까 7, 8이 56에다가 7일은 7 그러면 이제 12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전체 정답은 이제 126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큰 흐름 틀에서 역시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이게 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 부분이 좀 불편하죠. 주 사이를 좀 던져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따라 다시 이제 던지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뭐 주 사이 던져서 3위배수 나올 확률이 뭐 3분의 1 나오지 않을 확률 3분의 2 이렇게 나눠지는 거겠고 각각 그때 이제 동전 두 번 던졌을 때 안 나오고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동전을 한 번 던졌으니까 안 나오고 한 번 나오고 이렇게 이제 큰 틀 나눠서 그래서 이제 각각의 확률들을 구해서 이제 표를 완성해 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평균 분산 구해가는 과정. 우리가 조금 이제 연습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연습이 좀 잘 돼 있다면 이제 누가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냐 이런 싸움을 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번 살펴봅니다. 두 사람 A와 B가 각각 주사위를 한 개씩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합니다. 나온 두 눈의 합이 4 이하가 되면 A가 1점을 얻고 4 이하가 되면 A가 1점, 그렇지 않으면 B가 1점을 얻는다. 이런 시행을 18번 반복했을 때 A가 점수, B가 얻은 점수 그 차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두 눈의 합을 물어본 거니까 2, 3, 4, 5, 6, 7, 8, 9, 10, 11, 12 뭐 이렇게 좀 되겠고 이때 나오는 개수를 좀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 3, 4, 5, 6, 5, 4, 3, 2,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이제 개수가 이제 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한번 기억해 두면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4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자, 전체 36가지 중에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6가지 이렇게 돼 있어 6분의 1 이 확률이면 이때 이제 A가 1점을 얻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뭐 A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행을 18번 한다. 똑같은 걸 18번 한 거니까 이항분포 이렇게 따르겠고 A가 자, 이길 그런 확률 자체가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쪽에서 이제 평균을 좀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점수를 얻을 그 확률 자체가 이제 뭐 3회가 되겠습니다. A 부분들은 뭐 이렇게 좀 글씨가 자, 이쪽에서 이제 평균을 열심히 이제 구한 이 부분들이 이제 3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A가 점수를 얻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이제 B가 나머지 15회 부분을 좀 얻어가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수의 차를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차이는 뭐 12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똑같은 시행 주사위 뭐 두 사람이 계속 던지는 건데 이것을 이제 18번 반복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는 사실하고 다 연결시켜 가게 되면 A가 이길 확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B가 이기는 거니까 이렇게 가볍게 또 뒤쪽 부분들을 마무리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반복한다 이항 분포다 이런 부분들 연결해 가는 과정 확실하게 잘 공부해 둬야 되겠습니다. 9번 이어집니다.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에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함수 표현식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2를 중심으로 그곳에서부터 이만큼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의 나온 함수 값들이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뭐 12에 대해서 대칭 구조다 이런 얘기니까 바로 이제 이 부분들이 바로 뭐가 되겠다? 평균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정규분포를 따른 함수니까 아주 재미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평균에서부터 3만큼 떨어졌을 때 확률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 분자 부분이 이제 좀 3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시그마분에.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나온 결과가 6, 8, 2, 6 되는데 이게 지금 절대값 돼 있어서 실은 이제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또 다시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게 되면 평균에서부터 3 떨어져 있으니까 이곳이 이제 9가 되겠고 이곳이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15 이렇게 됐을 때 요 확률이다 이런 형태의 표현이 된 거죠. 자, 그랬더니 6, 8, 2, 6이다. 절반은 아니까 3, 4, 1,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아하, 요 값이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가게 되게 되면 그 계산 결과 자체가 얼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는 그런 수치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Z값에 해당하는 건데 이 부분들이 1이 된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가 3이었다라는 정보가 담겨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랬을 때 9부터 18까지를 구해달라라는 이야기는 평균이 12가 되어 있는데 9부터 그래 이제 19를 쓰고 있네요. 마음이 급한가 봅니다. 9부터 18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 이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 자체가
이거 그냥 쓰죠. 뭐 시그마 이렇게 됐을 때 한 번은 9 계산하고 한 번은 18 돼서 이제 빼기 12 해서 계산할 거니까 처리하게 되면 한 번은 z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요 부분은 이제 3이었으니까 자 6이었으니까 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표준화 한식을 좀 살펴봤을 때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의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1일 때 값이 있겠고 2일 때 값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러면 3, 4, 1, 3과 4, 7, 7이 이 두 개의 값을 어떻게 해달라?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더하게 해주면 5에다가 여긴 8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가 되죠? 1에다가 하나가 또 올라가고 7에다 8 이렇게 됐으니까 0.8185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이제 좀 수식 형태보다는 이게 정기분포 모양을 그려가지고 문제의 뜻을 좀 이해하는 그런 풀이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수식보다 좀 이제 이해하기가 좀 더 쉽죠. 자, 그러니까 조금 개념적으로 좀 복잡해진 느낌이 있다면 수식 형태로 좀 써가는 것보다 자, 제가 이제 표준화식은 이제 꼭 필요한 거니까 그 부분만 일부 보여드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정기분포 모양의 그래프를 통해서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조금 생각하면 좀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공부해 주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은 1a, b이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은 6개가 되나요? 됐습니다. 1일 때의 4일 때의 표본 평균의 확률이 주어져 있을 때 a, b하고 a의 모집단의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크기 순서는 좀 주어져 있네요. a하고 b 점점 큰 숫자 그 다음에 A, C, B, 여기도 점점 큰 숫자. 다행입니다. 그래도 좀 정리하기가 좀 편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 모집단의 좀 변수, 확률 변수가 1A, B, 이렇게 좀 1A, B, 이렇게 좀 3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숫자들을 꺼내서 표본 평균의 확률들을, 표본 평균을 좀 구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은 1하고 A하고 B 부분들은 좀 고정되겠습니다. 됐습니까? B 값이 가장 크게 나오겠군요. 자, 그런데 이제 숫자를 보게 되면 이제 3이라는 숫자가 좀 나와 있죠. 표본 평균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로 작은 숫자니까 작은 숫자 두 개를 가지고 평균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1하고 A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되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좀 3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평균이 3이니까 합이 6이 되려니까 A 값은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 해서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중간 값은 5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자, 중간에 보니까 또 표본 평균 또 4가 나와 있습니다. 4가 그럼 나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작은 숫자가 나올 것은 그러면 1하고 A가 만나는 경우였겠다. 이곳이 이제 그러면 4 이런 형태가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표본 평균 이게 좀 4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8이 되려니까 이 B 값이 얼마가 되겠다? B 값이 7이었습니다. 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가 또 좀 7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이제 5하고 7하고 만나는 거니까 12에 중간에 이제 이런 값이 6 이렇게 되니까 C 값이 얼마다? 6이다. 이런 것까지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표가 다 끝난 게 아니군요. 이게 지금 이 표가 완성이 좀 되니까 기분 좋았는데. 자, 확률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확률들이. 자, 그럼 이제 1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1하고 1 이렇게 둘이 동시에 이제 꺼내서 나올 확률인데 49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 부분들의 확률이 7분의 1 이렇게 돼서 7분의 1 곱하기 7분의 1 제곱돼 가지고 나온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를 좀 알았고요. 4일 때의 확률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4란 부분들은 이곳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7분의 1하고 그죠? 이쪽에 확률들이 돼 있는데 자 7분의 1하고 확률들을 하나를 좀 모르는데 계산해서 그러면 49분의 8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양쪽에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곱하기 한 것은 이제 8 여기 이제 2 곱하기가 마저 더 있는 경우죠.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7분의 그럼 4가 되나요? 4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모집단의 확률이 총합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7분의 5에다가 그러면 이제 A일 때의 확률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7분의 2 여기까지 이렇게 완성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또 무엇을 구하라고 했나요? 이제 곧바로 이제 계산 들어가면 됩니까? B 곱하기 C 곱하기 X가 A일 때의 확률 이렇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B 값은 7이었고요. C 값이 이제 여기 있는 숫자였으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6이 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됐죠? 6 됐고 A일 때 모집단의 확률이니까 이 부분 되겠습니다. 7분의 2 이렇게 좀 써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약분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2가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
되셨죠? 뭐 계산을 하고 나니까 뭐 하긴 한 것 같은데 표가 뭐 좀 상당히 좀 지저분하군요. 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모집단에서 우리가 이제 표본을 꺼내서 만든 표본 평균하고 모집단하고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학습해가는 그런 과정에 해당하는 문제를 낸 건데 좀 상당히 좀 난이도를 갖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모집단에 1하고 A하고 B가 있어서 이 부분들 이렇게 좀 썼고요. 표본 평균 이제 두 개 끄주는 거니까 뭐 각각 1 끄주면서 평균 1이다. 뭐 이렇게 좀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크기 순서가 조금 이제 좀 문자에도 값이 다 주어져 있어서 3이 과연 나오려면 두 번째로 작은 숫자니까 이렇게 두 개 꺼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5를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 뭐 그런 과정에서 뭐 7도 찾아가고 뭐 숫자 4도 쓰고 이제 B가 뭐 7이었다, A가 5였다, 중간에 뭐 이렇게 6 해가지고 이제 C 값이 6이었다 이런 부분들 모두 좀 알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이렇게 일이 나올 때의 확률들 주어져 있어서 모집단의 이제 확률까지도 이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된 거니까 제법 난이도를 갖춘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저 까탈스러운 문제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살펴봅니다. 어떤 공장에서 만든 제품 한 개의 무게는 58, 표준 편차가 5g인 종이부를 따른다고 합니다. 100개를 추출해가지고 조사했더니 표준 평균이 뭐 이렇게 될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열심히 구해야 되죠? 일단 이제 대략적인 이제 개념을 좀 살펴가면 되죠. 뭐 평균이 이제 58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56.5 이렇게 좀 써져 있고 다음에 이제 59 이렇게 좀 써져 있어서 이런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좀 모집단에서 갖다가 끄집어낸 거니까 우리가 이제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x바 마이너스 m 이런 형태가 이제 z값이 돼간다. 이 부분들을 좀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곧바로 뭐 굳이 수식 안 쓰고 모양을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곧바로 연산해도 되겠죠? 자, 그럼 100분의 그 다음에 끄집어낸 결과가 이거 5가 되겠고 꺼낸 숫자 자체가 이제 56.5도 한번 계산해야 되겠고 그 다음 59도 계산해야 되고 빼고 58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2분의 1이 해지니까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z값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식도 한번 써볼까요? 그죠? 56.5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거나 같다 표본 평균이 얼마 59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z값으로 열심히 고쳐가게 되면 이제 이번 이제 고친 결과를 쓰죠. 뭐 여기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5가 되는 건가요? 1.5 이렇게 계산되는데 두 배를 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플러스 1이 되는데 두 배 주니까 2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열심히 이제 고쳐서 이제 계산 과정 부분 이제 뭐 식으로 써야 되는데 약간 좀 결과적인 부분을 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준화식 가서 우리가 쳐야 될 부분들이 3하고 2일 때 이 두 개의 값이 되는군요. 이 두 개의 값을 열심히 더하게 되니까 8에다가 하나 올라와서 9, 또 계속 올라가는데요? 그러면 9, 5, 그 다음에 하나 또 올라왔으니까 7, 다시 9 이렇게 되겠습니까? 0.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0.9759 이렇게 해서 이제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일단 제일 중요한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식은 이제 표준화식이 되겠죠. 표준화식 자체를 이제 정확하게 잘 기억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고 아마 개념 설정해 갈 때는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무엇을 구해야 가는 거구나 좀 알겠고 표준화 과정 거치게 되면 이제 식으로 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시각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하는데 조금 더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2번입니다. 어느 비누 공장에서 생산되는 비누 한 개의 무게는 평균 표준 편차인 종이부를 따른다고 합니다. 25개의 제품 무게의 합이 이게 또 한 번 더 나왔네요. 2650이 나왔는데 이거 25개의 합이잖아요. 25로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25 처리해주고 그러면 1, 5 안 되니까 0 쓰고 내려오고 그러면 이제 6이 되는 건가요? 5, 6, 30, 2, 6, 12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한 개의 무게들은 106g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평균이 110g 이렇게 돼 있는데 106g 합이 이하, 여기 이하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뭐냐면 확률 자체가 이 x바 표본 평균이 2600이 아니라 106이죠. 이것도 좀 잘못 쓸 뻔했습니다. 자,
106g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뭐 고쳐가면 되겠죠. Z값은 그럼 열심히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25개를 끄집어냈으니까 20 루트 25분의 표준 편차가 얼마였고요? 12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6 마이너스 110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하게 되면 Z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계산하니까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표준화 이렇게 좀 고쳐갔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이 확률을 구해달라 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2가 관여되는 거죠. 자, 0.5에서 0.4772를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0.0 이렇게 처리되겠고 0.228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조금 우리를 좀 당황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25개의 무게합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 개로 빨리 판단해가지고 106 이하 이런 부분들로 판단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 좀 살짝 가미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만 좀 신경 쓰면 되겠고 그 다음 역시 표준화식은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 바 마이너스 m 이런 형태로 계산한 이 부분들을 보여드렸으니까 이 부분들 이제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실수 없이 계산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정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어느 회사에서 판매하는 A 제품의 무게는 평균 표준 편차 따른다고 합니다. 정기분포를 따른다 이런 얘기죠. 자, A 제품 중에서 N개를 추출한 무게 표준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나와 있습니다. A 제품 전체 신뢰도가 어떻게 되는지 95% 열심히 구했더니 속하는 정수가 9개가 되기 위한 자연수 값을 뭐 알아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 자, 신뢰 구간에 대한 식들을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우리가 열심히 구한 곳에다가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물론 이제 뭐 x파 빼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로 좀 써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정수가 9개다 이런 얘기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 이제 값을 하나의 또 값을 이제 뭐 표준평균 200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200이라는 값에다가 그럼 이제 이 부분에 있는 숫자 자체가 4보다는 커야 되겠습니다. 이 숫자에다 이제 더하기 4 빼기 4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Z 해야 되는데 95% 신뢰도 90 감사합니다. 2로 계산하게 줘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2배에 자, 몇 개를 추출했죠? 문제 추출 개수가 좀 그냥 n개입니다. 루트 n 되겠고 시그마가 20g이었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 숫자 자체가 4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5보다 작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금 이제 여기 숫자가 200이니까 204 이런 숫자. 그럼 이제 여기 또 200에서 또 4를 빼니까 196 이렇게 이제 범위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200에다가 1, 2, 3, 4 4개 이제 여기서 빼기 또 4개 그죠? 4개 여기 이렇게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9개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이 가운데 숫자가 4보다는 당연히 큰 숫자가 되겠고 5가 되게 되면 양쪽에 하나씩 더 추가되니까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범위가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4 루트 n 이렇게 돼서 이제 40 이렇게 해서 이제 5 루트 n 이런 모양 형태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연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루트 n은 이쪽에서 이제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 여기는 약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되는 모양. 그러니까 n은 64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다 이런 형태가 계산되겠죠? 제곱 과정 거쳤으니까. 됐습니까? 뭐 아주 그럴싸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n이라는 부분들은 정수니까 64는 안 되겠죠. 65가 이제 최소값이 되겠고 최대값은 10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두 숫자를 합해서 165를 답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정수가 9개가 된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제 200 이렇게 됐을 때 1, 2, 3, 4 4개 이제 왼쪽으로 4개 이렇게 된다는 뜻이니까 여기 써져 있는 뒤쪽에 있는 이 값이 최소 이제 이 4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숫자가 더 커져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범위 나온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정수 9개라는 표현들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 이제 빼기 해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다 문제의 뜻을 이렇게 좀 파악을 해서 계산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의 뜻 어떤 의미를 풀어라 라고 나와 있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 학습 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모집단 A는 정규포를 따르고 모집단 B는 와 이제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A에서 또 크기가 N1, B에서 크기가 N2인 표본들을 각각 또 추출해 가지고 또 표본 평균들을 이렇게 구했고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N1은 1보다 크고 그렇죠. 모집단 숫자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모평균이 크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하, 이런 부분들은 뭐 이런 얘기죠. A에 이렇게 이 부분들은 이렇게 같아지는 이런 형태니까 그럼 뭐 이 부분은 좀 M1이고 이 부분이 M2 되는 거니까 M2가 더 크다 돼 있으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주어진 식이 크게 할수록 표현평은 여기에 정규분포에 가까워져 간다. 이런 얘기가 써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모집단을 이렇게 끄집어내게 되면 그 부분도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부분들의 제곱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이 시그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n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가 되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조금 이런 부분에서 좀 살짝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뭔가요? N1에서 99% 신뢰 구간 열심히 구했고 N2에서 99%의 신뢰 구간 열심히 또 신뢰 구간들을 잘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와 여기 차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A값 알겠습니다. B-A라는 얘기는 신뢰 구간 길이 이것도 신뢰 구간 길이가 되죠. 우리가 M 이 부분들이 이제 X바 더하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로 써졌을 때 왼쪽도 이제 X바에서 이제 빼기 해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져 가야 되는 거니까 실내 구간 길이 해게 되면 이제 요 뒤에 더하기 빼기 한 값이 이제 2배 돼서 이렇게 실내 구간 길이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2배의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뭐, 이제 2배 해주고, Z는 99%의 얘기가 되겠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루트 N1이 되겠고, 자, 이쪽은, 표준 편차 자체가 이렇게 좀, 양쪽이 좀 달랐다는 얘기죠. 이쪽은 이제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줘야 되는 거겠고, 자, 그 다음에 N2에서든 부분들은 뭐죠? 뭐, N2에서 뭐 달라질 건 크게 없습니다. 뭐, 그냥 표본만 열심히 99% 루트 N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대신 이제 시그마가 이제 2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군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결과가 좀 같아진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 이 Z 시그마, 이 Z 시그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좀 지워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분모에 있는 이 결과가 같아진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n1하고 2배의 루트 n2가 같아지는 거니까 제곱하면 n1은 4배의 n2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2배의 n2 이게 지금 시그마가 2가 돼 있으니까 그냥 또 2배다 이런 형태로 돼서 우리를 좀 혼란을 초래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뭐 맞는 문제는 기억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전체적인 뭐 이론들을 좀 질문 던지고 하는데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실내 구간 길이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는 부분들만 확실하게 좀 이해하고 있으면 또 큰 문제가 없겠고, 이것도 이론도 있었죠. 기억 때문에 등장하는. 자,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 가서는 어떻다, 같다 이런 부분들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니은 부분들은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해당한 거죠.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거. 평균은 같아지지만 표준 편차는 이렇게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된다는 요 이론들이 이제 니은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큰 틀에서는 기억만 맞게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조금 복잡해진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문장이 좀 길어서 그런 느낌이 있는 거니까 읽고 또 좀 읽기를 좀 정확하게 좀 잘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이해하려고 조금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이거 뭐죠? 장하이스쿨의 약자입니까? 6개의 문자 중에서 1개의 문자를 뽑을 때 H를 뽑는 사건, GH를 뽑는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겠다. 자, 근데 이런 사건이 좀 생겼습니다. 이런 사건과 독립인 것을 보기에서 골라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사건 확률을 이 사건은 그냥 뭐 각각 A라고 하고 뭐 보기에 있는 것들을 B집합 이렇게 살펴라고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 확률은 이미 얼마로 나오는 거죠? 6개 중에서 4개를 뽑으니까 6분의 4 뭐 이런 형태, 즉 3분의 2로 좀 나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뭐 이런 결과가 다 있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독립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PA 교집합 B 이런 부분들이 PA 곱하기 PB 요 부분들이 이제 성립하면은 독립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기억을 조사하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A 확률은 지금 이렇게 뭐 3분의 2 이런 식으로 약분하지 말 걸 그랬을까요? 어쨌든 뭐 3분의 2 이런 식으로 좀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기억을 조사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원소가 2개 있으니까
3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러면 원래 집합하고 교집합 공통되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하나가 있으니까 6분의 1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좀 성립 안 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독립이 안 되겠고, 니은을 풀려면 니은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확률은 이미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소가 3개니까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공통되는 부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A 보이고, 그 다음에 G도 있나요? G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나요? 끝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G 두 개만 공통되는 그런 요소니까, 그러면은 6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3분의 1인데 계산기가 일단 같다는 거 뭐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독립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을 조사하면요 3분의 2 돼 있겠고, 여기는 또 얼마가 됐습니까? 4개가 돼 있으니까 3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약분이 안 되는데 뭐 이 계산 결과가 되면 9분의가 뭐 되겠습니까? 뭐 무조건 좀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좀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면 A도 겹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J가 똑같습니까? A, J도 있고, N도 있고. 그러니까, 겹치는 원소가 3개니까 뭐 2분의 1 이런 형태. 당연히 뭐 다른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독립이 되는 경우는, 자, 이제, 니은 2번이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이제 독립이다라는 이런 문제가 형태가 되면 결국은 중간에 이렇게 쏘는 이 부분들이 이제 성립합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뭐 그리 어렵지는 않은데, 보기 자체가 뭐 3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일이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을 좀 많이 쓰는 그런 패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부분 이제 A라고 놓고 각각 보기에 있는 부분들을 B라고 놓아서 곱하기 한 결과가 이제 교집합 확률하고 이제 같아지는지 조사해가는 그런 과정. 됐습니까? 자, 절차만 좀 정확하게 잘 지켜가게 되면 뭐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이하는 연습만 조금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A, B 두 사람이 탁구 시합을 하는데 7세트 경기를 해서 먼저 4세트를 이긴 사람이 승리한다고 합니다. A, B 두 사람이 경기할 때 매 세트마다 A가 그럼 B가 더 잘하네요. A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근데 5세트에서 우승자가 결정됐습니다. B 이기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4세트까지 경기 결과가 일단은 뭐 승리한 사람이 3승 1패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5번째 승리를 해서 4승을 채워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승리를 이제 A가 이길 수도 있고 B가 이길 수도 있으니까 이 둘을 좀 합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승 1패를 한다는 얘기는 4번 중에서 3번을 이겨라.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 A가 한 번 지는 거니까 3분의 2가 되겠고, 중요한 것은 또 5번째 승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곳에다가 3번 이기는 거 어떻게 하죠?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줘야 되겠습니다. 더하기 4번 중에서 3번, 이번엔 B가 이기는 겁니다. 3분의 2가 3번 이기고 3분의 1이 한 번 이기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2 또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계산 결과를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 분모를 보니까 3분의 3의 5제곱이 뭐 전부 공통인 것 같습니다. 분자를 좀 열심히 계산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4가 있고, 그 다음은 여기 이제 2가 한 번 있고, 자, 좌측은 계산이 끝인가요? 됐습니다. 여기는 4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의 세제곱, 2의 4제곱이 있네요. 2의 4제곱 이렇게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거 계산을 좀 잘할 수 있나요? 자, 그렇게 되면 3의 5제곱 이거 뭐 약분도 해야 될 거고, 와우, 숫자가 좀 커졌는데, 그래도 뭐 그냥 계산하겠습니다. 뭐 이게 공통거리는 그냥 8 이게 그냥 마음 편하죠. 그러면은 64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72가 되게 되면 3의 5제곱 9, 8, 7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개 약분되니까 3의 세제곱 27이 되겠죠? 그러면 27분의 8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되셨죠? 자, 뭐 큰 흐름 틀에서 살펴봤을 때는 이게 이제 뭐 독립시행에다 나온 건데, 우리가 이제 뭐 5번째에서 우승자가 결정된다라고 했을 때 그 전 경기에서 이렇게 이미 3승을 하고 문제에서 4승을 채워야 되니까 이제 승리한다. 마지막 여기 산수하는 부분들이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3승하는 결과 그게 이제 A가 승리하고 A가 이제 우승하느냐, B가 우승하느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그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또 계산하겠고. 되겠죠? 그 흐름 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 적용해서 실수 없이 좀 풀이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17번 이어집니다. 상자 A에는 1, 2, 3이 적혀져 있는 공 3개가 들어있고 상자 B에는 4, 5, 6, 7, 8이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값이 A, B에서 각각 한 개씩 꺼낸 후 다시 한 개씩 꺼냅니다.
갑이 꺼낸 공연 족현 두 수의 합과 을이 꺼낸 족현 두 수의 합이 모두 짝수가 되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과정이 좀 매우 복잡합니다. 이럴 때 확률까지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1, 2, 3 기억해둬야 되겠고 그 다음에 4, 5, 6, 7, 8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갑이 먼저 꺼낸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을이 나중에 이렇게 꺼내는데 AB 상자 두 개에서 꺼내야 되고 또 AB 상자에서 꺼내야 되겠죠? 열심히 꺼낼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갑이 꺼낼 때 짝수 이렇게 좀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때 이제 을이 좀 꺼내야 되는데 문제는 첫 번째 상자에 짝수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짝수 꺼낼 일이 없죠. 그럼 이제 홀수 해서 이제 처리돼야 되겠고, 만약에 홀수 이렇게 돼 있다면, 저 홀수는 이제 두 개였기 때문에, 다시 홀수 꺼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짝수도 있겠죠. 이렇게 좀 나눠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큰 흐름 틀에서는 뭐 두 가지인데, 이게 또 다시 나눠지는 거니까, 뭐 크게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세 개로 나눠서 풀이를 진행하라.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갑이 열심히 이제 짝수를 꺼내겠습니다. 3분의 1 되겠고, B에서 짝수, 밑줄을 좀 그어야 되겠군요. 짝수가 3개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5분의 3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이어서 곱하기, 홀수를 꺼내는 거니까, 와, 이건 확률이 1이 되겠습니다. 공은 4개로 바뀌어 있고, 홀수는 애초부터 2개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되는 부분들, 뭐, 3은 하나 약분되고, 일단은 약분해놓고 나중에 통분만 나중에 해줄까요? 약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약분되니까 뭐 10분의 1이라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홀수를 꺼낸다 3분의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홀수를 꺼낸다 5분의 2가 되겠고, 그 다음 곱하기. 이제 이번에는 또 홀수를 꺼낸다, 홀수는 또 2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홀수를 꺼내는 거니까 4개 중에서 이제 홀수가 그럼 하나 남았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뭐 4가 소거 되는 거니까 15에 30이 되는 건가요? 그럼 30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홀수 꺼낼 확률은 3분의 2에다가 5분의 2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홀수를 꺼낸 상태에서 이제 짝수 꺼내려면 짝수는 이제 2분의 1이 되겠고 4개 중에서 짝수는 몇 개가 남아 있는 거죠? 3개가 남아 있는 건가요? 이렇게 또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해서 4 소거하고 3 소거하게 처리되니까 10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 계산해야 되니까 30으로 통분하게 되면 3, 6에다가 7 이렇게 처리됩니까? 해서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30분의 7 해서 계산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호, 이거 뭐 하고 나서 보니까 사실 뭐 별거 아닌데, 와우, 문장 뭐 엄청나게 길잖아요. 들어있고, B에 또 이렇게 들어있고, 갑이 먼저 꺼내고, 그 다음에 을이 꺼내고, 합이 또 짝수가 돼 있고, 뭐,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교통 정리. 자, 갑이 꺼내고, 뭐 짝수가 되는 경우 큰 틀에서 이제 짝짝 꺼낼 때랑 이제 홀홀 꺼낼 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을이 꺼내야 되는데, 을도 이제 합이 짝이 돼야 되니까 홀홀 꺼낼 때, 이때 이제 짝수가 없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되겠고, 이때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해서 이제 큰 흐름 틀을 딱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에 대한 확률들을 또 이제 꼼꼼하게 처리해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뭐 그리 복잡하게 많이 어려운 이론들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실수 없이 정확하게 잘 해야 되는 거니까 집중력을 좀 잘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18번 이어서 풀이 시작합니다. 상자 안에 1, 5, 3, 1, 3, 5는 두 개씩 들어있는 거네요. 2, 4는 하나씩 들어있고 들어있는 구슬 8개가 있고 이번에는 짝수가 두 개씩 들어있네요. 이렇게 들어있는 7개의 파란 구슬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개의 구슬을 꺼내 적혀있는 두 수의 합이 7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이 7이다. 이때 오호, 전제 조건에, 이야, 그 와중에 이제 조건부 확률도 나왔습니다. 합이 7이었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구슬 색깔이 서로 다를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이 7 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1부터 5까지 숫자들이 쭉 있는데 합이 7이 된다는 얘기는 5가 끄집어냈을 때 그러면 2하고 5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2하고 5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숫자를 하나 줄이면 4가 되는 거니까 4를 줄이면 3, 4 이렇게 해서 7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 그럼 다 됐나요? 뭐 더 다른 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랬을 때 이제 구슬 색깔이 있으니까 빨간색 꺼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빨간색에 파란색 꺼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파란색에 빨간색 꺼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파란색에 파란색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이쪽에도 뭐 똑같은 경우수가 있으니까 가지수가 좀 많습니다. 그죠? 자, 집중해가지고 좀 잘 해서 이제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지금 계속 근데 이게 뭐 확률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뭐 그냥 가지수만 구해도 되겠죠? 자, 이제 첫 번째 빨간 공에서 2가 되는 경우는 뭐 당연히 한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5가 끄집어낼 때 이제 두 가지가 되겠군요. 이렇게 좀 가지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빨간 공에서 2 나오는 가지수는 뭐 당연히 한 가지가 되겠고, 파란 공에서 5다. 파란 공에서 이제 5가 이렇게 있는데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건 한 가지가 되겠고, 가지수가 구해졌고, 그 다음에 파란 공에 2. 요 부분들이 이제 가지수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 공에 5는 또 두 가지. 가지수가 네 가지가 나왔네요. 그 다음 파란 공에 지금 제 파란 공에 2를 구할 차례죠. 이건 뭐 두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공에 5는 또 한 가지 이렇게 돼서 가지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요. 이거 가지수도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2에다가 1에다가 4에다가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가지수 자체가 그럼 뭐 9가지가 되는 건가요? 3에다가 7, 9, 9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좀 3, 4에서 또 조사를 해야 되는데, 3에서 빨간 공에 3, 1, 3, 5, 여기 이제 뭐 두 개가 되겠죠. 두 개. 이렇게 처리되겠고, 5는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빨간 공에 3이다. 빨간 공에 3 두 가지 했다가, 그 다음에 파란 공에 5다. 파란 공에 5는 홀수가, 파란 공에 5는 또 몇 개가 있습니까? 파란 공에 5가 또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좀 이상. 다시 한번요. 3.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게 잘못 계산했습니다. 으쌰. 여기가 두 가지가 되죠. 여기 이제 홀수가 이게 지금 자꾸 까먹습니다. 홀수가 이렇게 되니까 아니 3, 4까지 되는 거죠. 이게 큰일 났습니다. 3, 4, 2, 1 맞고요. 그 다음에 빨간 공에 3, 파란 공에 4죠. 4 두 가지. 여기가 잘못됐군요. 이야,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걸 좀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자, 파란 공, 빨간 공 이렇게 됐습니다. 파란 공에 3 한 가지 되겠고, 그 다음에 빨간 공에 4 역시 이제 짝수니까 한 가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공이죠. 3, 4 파란 공에 3, 4 그럼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2, 4, 1,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여기도 9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체는 18가지가 되겠고, 자, 이 중에서 또 뭐가 됐죠? 구슬 색깔이 다르다. 가운데 두 개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죠. 합치니까 그럼 10가지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문제. 자, 29, 18, 2, 50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전체적인 확률은 9분의 5를 답해가야 되는 이제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이게 또, 자, 개수를 또 위아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졌는데,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숫자 자체가 이쪽은 이제 홀수 부분들이 두 개씩 되어 있고, 아랫 부분들이 이제 짝수 부분이 두 개 되어 있는 이런 모양 형태에서, 빨간 구슬, 파란 구슬 이렇게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동시에 두 개를 꺼내서 확률을 구했다. 구슬 색깔이 다른 확률, 이런 부분들 구해가야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빨간 공 꺼내는 개수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제가 왜 그냥 처리했냐면, 전체 구슬 개수가 좀 나와 있는데, 전체 구슬 개수가 그러면 이제 8개 하고 7개 해서 15개. 처음 끄집어낸 이거를 이렇게 꺼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15분의, 그 다음 두 번째 꺼낼 때 뭐 14분의 이런 형태에서 분모인 다 전부 다 똑같은 숫자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니까 그 분모 부분들이 생략되는 거니까 그냥 가지수만 이렇게 열심히 구한 겁니다. 이해되죠? 가지수들 이렇게 열심히 구하고, 이때 이제 나중에 이제 색깔이 다를 부분들이 이제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부분 개수를 좀 처리해서 전체적인 확률을 구해가는 그런 과정. 되셨죠?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항목을 이게 지금 이제 몇 개를 계산해야 되죠? 무려 8가지 부분들을 계산을 쭉쭉쭉 해야 되는 거니까 침착하면서도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연습을 조금 해둬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구할까요? 표준 편차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분산을 좀 먼저 구해야 되겠고, 분산은 이제 n, p, q 이런 형태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 제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n은 9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확률 둘 해서 이제 열심히 쭉 확률둘에다가 근데 이제 이렇게 좀 곱하기가 되겠네요. 여기 그러면 1 곱하기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자, 그럼 이제 1 곱하기 9 컨비네이션 제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그럼 이제 p 값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0제곱 그럼 3분의 2의 뭐 9제곱 이런 형태로 식을 써가는 겁니까? 그런 거죠. 4 곱하기 4 컨비네이션 1에다가 3분의 1의 1제곱 3분의 2에다가 8제곱 이런 형태로 좀 써가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좀 진행을 해 가서 써가야 되는 건데 좀 몇 개 좀 더 써볼까요? 그 다음 과정은 그럼 뭐가 되죠? 4제곱에다가 9 컨비네이션 2에다가 3분의 1에다가 제곱 3분의 2에 7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고 또 이제 더하기 쭉 가서 맨 마지막에 내려가게 되면 4의 9제곱에 9 컨비네이션 9에 3분의 1에 뭐 9제곱 이런 형태까지 더하기해서 쭉 써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건 또 뭔가요? 그랬을 때 이제 조금 이 식을 좀 달리 관찰하게 되게 되면 이 4에 지수되는 부분하고 여기 이제 PV에 지수되는 부분들이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형태의 지수를 갖겠죠. 그래서 처음 부분들은 9 컨비네이션 제로 해서 뭐 3분의 2에 9제곱 써가는 건 관련이 없는데 그 다음 부분은 9 컨비네이션 1에 3분의 4의 1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의 8제곱 이런 형태 그 다음 과정은 그러면 9 컨비네이션 2에 3분의 4의 2제곱 3분의 2에 그러면 뭐 7제곱 이런 형태로 쭉 써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결과는 바로 뭐다? 3분의 4 더하기 3분의 2 이런 거에 9제곱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조금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계산하게 되면 이제 3분의 6 이렇게 처리돼서 9제곱이니까 2의 9제곱이 되는 거죠. 2의 9제곱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 거죠? 512가 되는 거죠. 1024 잘 봐요. 512가 맞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재미난 형태가 나온 거죠. 이항 정리하고 이제 연결시켜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자, 가장 먼저 이제 분산 가르쳐 준 거니까 n 구해가는 건 해야 되겠고요. 식들을 좀 이렇게 썼을 때, 식을 좀 이제 쭉쭉 썼을 때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관찰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죠. 지수되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이제 똑같이 가는 거니까 이 부분들 이제 결합시킨 거죠. 결합시켜서 3분의 4의 1제곱, 2제곱 이런 형태로 쭉 이제 뭐 9제곱까지 가는 그런 형태. 자, 이 부분들은 그럼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한 이항 정리하고 떠올려서 이런 형태를 바로 무언가다 전개한 거다 라는 부분들 떠올리는 것 과정까지 됐습니까? 학습에 있죠. 그럼 이제 연계성 있게 이제 학습이 됐냐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독립시행의 확률 자체가 이항 정리하고 그 확률 자체가 써가는 부분이 똑같다. 그게 이제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학습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점검하는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장항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했는데 x바에 대해서 오호 것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뭐 열심히 좀 풀이 진행하면 되는 그런 형태군요. 자, a 값은 그냥 4분의 2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부터 한번 좀 구해볼까요? 4분의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분의 1 해서 뭐 평균을 좀 구해놓는 그런 형태. 그러면 모집단의 이제 제곱의 평균도 좀 구해 가겠습니다. 분산이 좀 필요해서 그런 거죠. 자, 4분의 제곱하니까 4가 되겠고 0은 필요 없고 4, 8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12에 3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산을 구해갈 수가 있겠죠. 3 빼기 제곱하니까 4분의 1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그럼 4분의 12에다가 11 이렇게 되게 되면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가 이제 뭐 분산을 이렇게 이제 구해간다라고 해주면 우리가 이제 이건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분산을 구하게 되면 이제 제곱의 평균 제곱 평균 됐습니까? 대신 이제 또 평균의 제곱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질문 던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제곱의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구하게 되게 되면 우리 이제 분산 열심히 이렇게 구해간 거에서 평균들 바가 있어야 되는데 평균들의 제곱을 뭐 하면 되겠다 더하기 하면 되겠다 뭐 이런 틀을 좀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이 이제 모집단하고 이런 관계가 되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n분의 처리가 되니까 지금 크기를 몇 개 추출한 거죠? 크기는 이제 4개짜리 집을 그려냈으니까 4분의 바리안스 x다. 이렇게 좀 계산해 달라는 얘기가 됐고, 자, 이 부분들은 모평균이랑 결과가 좀 똑같아져 가는 거니까 모평균을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해 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에 이제 계산 결과가 나왔었죠. 4분의 11 이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그러면 16분의 1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평균이 좀 얼마였던가요? 평균이 이제 2분의 1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곱하니까 또 4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겠고, 그럼 뭐 통분하면 16분의 11에다가 여기 또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이제 16분의 15 해서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뭐 그 관계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에서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 분산 구해가는 과정이 좀 돼 있고, 그다음 이제 모집단하고의 관계, 그다음 이제 이건 뭐 분산 구해가는 절차가 되고요. 모집단하고의 관계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렇게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면 되는 거니까, 자, 어찌 생각하면 좀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산하는 과정들이 조금 이제 복잡한 그런 요소들도 담겨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연습을 좀 확실하게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20번 장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중간에 전체적으로 연산들이 복잡한 그런 형태들이 좀 많은 거니까 집중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면서 장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